에너지 청구서를 열었는데 영원히 찍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크레딧도 아니고 실수도 아닌 매달, 매년 영원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 사는 아미시 에이미 씨. 가족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은 그들이 전력 회사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을 난방하고 냉방하며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풍력 터빈도 여러분이 광고에서 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오래되고 더 단순하며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여러 주에서 여러분이 이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건축 법규를 제정했을 정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공유할 기술은 단 하나의 현대 건축 가이드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이해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매년 에너지 비용으로 2,400달러를 지출합니다. 10년이면 24,000달러입니다. 50년이면 110,000달러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로비에 쏟아부은 전력회사의 손으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곧장 흘러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는 동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설계된 가장 효과적인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이 이미 400년 전에 완성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집에 살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무지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미시의 건축 장인이 도구를 집어 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땅에 서서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모든 아미시 주택은 가장 긴 벽이 정남향에서 10도 이내를 향하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이것을 패시브 솔라 수동형 태양열, 배치라고 부르며 전체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북방우에서 남향벽은 태양이 지평선에 낮게 떠 있는 겨울철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직사광선을 받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 높이 떠 있는 여름에는 같은 벽이 대부분 그늘에 놓이게 됩니다. 집은 오로지 기하학적 구조만으로 겨울에는 스스로 열을 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농업기술센터, 펜스테이트 엑스텐션은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건축물 배치를 연구해 왔으며 그들의 수치는 아미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아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은 집은 시스템의 다른 요소를 단 하나도 추가하기 전에 난방 부하를 30마일스 40%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만으로 30은 하만데 40%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택은 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나 있든 상관없이 도로를 향해 지어집니다. 개발업자는 20분의 계획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대가로 다음 30년 동안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 배치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미시 시스템이 현대의 주택 개조 용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차별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미시 주택의 창문은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집들 중 하나를 둘러보면 즉시 무언가를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남향 벽에는 크고 깊게 파인 창문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북쪽 벽에는 창문이 거의 없으며 방마다 천장 근처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하나 정도 있을 뿐입니다. 동쪽과 서쪽 벽에는 세심하게 크기를 맞춘 적당한 유리창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열 엔진입니다. 이 커다란 남쪽 창문들은 낮 동안 태양열 수집기 역할을 하여 생활 공간으로 열을 직접 끌어들입니다. 종종 12.16인치 너비에 달하는 깊은 창턱은 열 전달을 늦추고 차가운 외풍이 유리가 방금 모은 온기를 빼앗아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열 완충지대를 형성합니다. 일반적인 현대식 창문의 창턱 너비는 기껏해야 3인치 정도입니다. 아미시 주택의 창턱은 벤치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 건축가들은 현대 건축이 빠르고 저렴하게 짓기 위해 서두르느라 단순히 포기해버린 대류성 공기 이동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멈춥니다. 패시브 솔라 배치와 남향 창문에 대해 듣고는
좋아, 그걸로 겨울은 해결되겠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온이 화씨 94도에 달하고 습한 오하이오의 7월은 어떨까요? 여기서 교차 환기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놀랐던 부분입니다. 아미시 주택은 굴뚝 효과라는 원리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정한 내부 기하학적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시원한 외부 공기가 머무는 그늘진 북쪽 집 하단에 흡기구를 배치하고 남쪽과 집의 위쪽 구역에 높은 배기구를 배치하면 따뜻한 내부 공기가 위로 올라가 빠져나가면서 그 뒤로 차가운 북쪽 공기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선풍기도 압축기도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집이 숨을 쉬는 것입니다. 제가 랭커스터 카운티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하나미 씨 가족은 1887년에 지어진 농가에 살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7월에 위층 침실이 어떠한 기계적 개입 없이도 외부 온도보다 8리 1도 더 시원하게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온도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건축 법규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아나의 일부 지역 및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다른 여러 주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현대 주거용 건축 법규는 기계식 환기 시스템, 즉 강제 송풍기를 요구합니다. 자연 교차 환기를 주냉방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새 집의 설계도를 제출하더라도 어쨌든 기계식 시스템을 추가해야만 합니다. 자연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규정으로 인해 무의미해질 뿐입니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계식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코넬 대학교의 건축과학 부서는 이러한 규제 패턴을 광범위하게 문서화했습니다. 학술적인 언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식 시스템이 필요 없는 집을 설계했더라도 매달 청구서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받는 것입니다. 전력 회사들은 1970년대부터 이러한 법규 요건을 위해 로비를 해왔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저를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부분, 처음 접한 후 몇 주 동안이나 생각을 멈출 수 없었던 부분은 바로 열 질량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은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가스가 아닙니다. 물이 탱크에 저장되는 것처럼 열도 고체 물질 내부에 물리적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진흙 벽돌, 돌 벽돌, 다진 흙, 이러한 재료들은 높은 열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밤에 천천히 방출합니다. 두꺼운 돌이나 어도비 벽으로 지어진 아미시 주택은 단순히 단열이 잘 되어서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 자체가 열 배터리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골사 목조 뼈대와 유리 섬유 단열재로 지어진 일반적인 현대식 벽은 열 질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훌륭한 열 장벽이기는 하지만 열 전달을 늦춘다는 의미, 아무것도 저장하지 못합니다. 외부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 그 기능은 멈춥니다. 18인치 두께의 돌벽은 오후 내내 열을 흡수하고 밤새도록 방 안으로 열을 다시 방출합니다. 이 기술은 400년이나 된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의 건축가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로 집을 지었던 초기 유럽 정착민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를 보존했습니다. 현대 건축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으며 겨울밤마다 난방기를 가동하도록 보장하는 벽을 선택하는 대신 1950년에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난방 시스템 자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아미시 공동체의 뿌리인 독일어권 전통에서 조적식 난로 또는 카헤로펜, 카체로펜이라고 불리는 아미시의 열 질량 난로는 현대식 장작 난로와 거의 정반대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조적식 난로는 매우 다르게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장작 난로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천천히 불완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소합니다. 끊임없이 땔감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상당한 양의 크로소트를 생성합니다. 방이 열을 흡수하기도 전에 위로 올라가 사라져버리는 열을 발생시킵니다. 열 질량 난로는 뜨겁고 빠르고 완전하게 연소합니다.
불을 피우면 기껏해야 두세 개의 큰 장작이 1, 2시간 동안 맹렬하게 타오른 다음 꺼집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연소실과 그 주변을 둘러싼 3,000런드, 5,000파운드에 달하는 돌이나 벽돌, 점토 덩어리는 이제 엄청난 양의 열을 흡수했습니다. 그 질량은 다음 18시간 동안 생활 공간으로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열을 방출합니다. 열이 저장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난로의 표면 온도는 결코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만졌을 때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하지만 화상을 입을 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이들과 동물들이 그곳에 기대어 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제대로 설계된 조적식 난로의 연소는 종종 화씨 1800도가 넘는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하여 연소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크로스오트 침전물은 최소화됩니다. 오번 대학교의 임원 및 목재 과학 프로그램에서 측정한 효율성 등급에 따르면 최고급 현대식 인증 장작 난로의 열효율이 62.7%인 것에 비해 조적식 난로는 80.9%를 기록했습니다. 그 효율성은 놀랍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열 질량이 큰 아미시 주택에서는 장작 2개로 24시간 동안 난방을 합니다. 한 가족이 겨울마다 3열4코드에 장작을 태웁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직접 벤 장작이며 난방을 위해 전력회사에 지불하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난방비가 0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미국인의 평균 난방비 1,400달러와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던져볼 만한 질문은 왜 이 모든 것이 비밀스러운 지식처럼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들은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희귀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목공 기술이 있고 돌을 구할 수 있으며 남향의 땅을 가진 가족이라면 이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주류가 되는 순간 주거용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전력 회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산업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규제 기관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대의 주택 개조 자료나 자급자족 농장 관련 서적 또는 이 분야의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도 진정으로 문서화된 것을 본 적이 없는 이 시스템의 한 가지 요소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하이오 동부의 아미시 및 메노나이트 정착촌에 대한 1953년 미국 농무부 USDA 농업 설문조사 자료에 묻혀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닥의 열 질량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시브 솔라 설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과 창문에만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바닥은 나중 문제입니다. 아미시 전통, 특히 오래된 홈스 카운티 정착촌에서는 주요 생활 공간의 흙이나 돌바닥이 지표면 아래 6j8인치 깊이에 묻힌 직경 약 4cm6인치의 점토 파이프 또는 수로망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수로들은 외벽 바닥 근처의 남향 흡기구와 연결되었습니다. 화창한 겨울날 차가운 외부 공기가 이 흡기구를 통해 들어와 지하 수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해당 깊이에서 1년 내내 화씨 약 55도를 유지하는 땅을 통과하며 따뜻해졌고 패시브 지열 교환에 의해 미리 데워진 상태로 생활 공간 내부로 나타났습니다. 펌프도 전기도 그 어떤 움직이는 부품도 없었습니다. 1903년 설문조사에서는 이를 지면 온도 조절 수로라고 불렀습니다. 1세기의 로마 건축가들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하이포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홈스 카운티의 아미시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바닥 숨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겨울 공기가 생활 공간에 닿기도 전에 온도를 약 8제곱미터 높여주었습니다. 남향 창문, 열 질량 벽, 그리고 조적식 난로와 결합된 결과 연료비가 사실상 0원이면서도 오하이오의 겨울 내내 화씨 1265도를 유지하는 집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수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하이오의 겨울 내내 화씨 60-65도, 하루에 장작 2개, 우편함으로 날아오는 청구서, 없음, 고장 날 수 있는 전력망이나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의존 없음. 아미시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생존 전략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어디쯤에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따뜻함과 시원함을 위해 1년에 2,400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그저 현대 생활의 대가일 뿐이라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월에 주방에 서서 단지 따뜻해지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 청구서를 열어본 적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항상 다른 대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대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기술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다루어야 할지 이해하는 데 진심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수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으로 실용적인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흐르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시스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